자, 그러면 이제 9장 챕터 9 가겠습니다. 자, 5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그 챕터 9은 이제 협회 교육 보칙 신고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그 과거에는 그 협회도 하나 나올까 말까 뭐 교육도 막 그랬는데 요번에 그 신고센터가 맨 마지막에 신설이 되면서 이 파트가 보통 시험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오면서요. 이제는 무시하지 못하는 챕터가 돼 버렸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챕터 8장의 중개 보수 있죠? 작년 32회 시험은 개정 법률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고 오히려 9장이 더 많이 나왔어요. 32회 때는 물론 뭐 33회 때는 또 바뀌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얘기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9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협회 여기는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보칙의 대표적인 게 바로 포상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들이 보통 이제 한 문제씩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기초 때는 레이아웃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제일 강의하기 싫은 게 바로 협회예요. 뭐 제가 협회 관계자도 아닌데 또 협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들도 다들 재미도 없어 하셔서 제일 강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가볍게 터치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협회 첫 번째 설립에 대한 얘기부터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기초서 59페이지에 초록색 1번 설립 목적을 한번 봐주세요. 자, 거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자질항상 및 품위유지 제도 개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가 요거 이제 과거에 공인중개사 12회 때부터 잊을만 하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물어보는데 맨 끝에 보면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래요. 그거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 입장으로 볼 때는 아유 치사해 이거 뭐 설립할 수 있다 이런 게 뭐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나 이럴 수 있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옆으로 화살표 뽑으시고요. 임의 설립주의라고 써주세요. 자, 옆으로 화살표 뽑으시고 무슨 설립주의라고요? 임의 설립주의. 그러니까 바로 이 협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임의 설립주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저 이제 집에 끝나고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11시가 넘어요. 야간 반서 끝나고. 그래도 뭐 뉴스를 좀 챙겨보다 보면 거의 그때 보면 YTN 뉴스들 마감된 뉴스들 많이 보는데 그 뉴스들 보면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 환자 이만저만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만저만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만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회 중에서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이런 두 협회가 가장 대표적인 강제 설립주의 협회예요. 그래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협회는 설립 강제라고요. 할 수 있달까요? 하여야 한달까요?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이 관여하게 되는 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거 신림사거리 봉천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고 요거 저쪽에 왕십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협회가 2개가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관여하게 되는 요런 직간접적 관여하는 협회는 강제 설립주의 협회인지 임의 설립주의 협회 정도 아세요? 이러고 교양으로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강제예요, 임의예요. 임의라는 말은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게 끝에 할 수 있다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문제를 냈을 때 틀린 걸로 교양으로다가 가끔 한 번씩 물어보니까 화내지 마시고 아 협회는 국가에서 무조건 두라고 하는 협회도 있고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협회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관여하게 되는 공인중개사 협회는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협회인가 보구나.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그렇게 막 화가 날 일은 아니에요. 자, 2번째. 자, 설립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설립 인가, 설립 등기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 이제 1월 특히 3월 정도 가서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보실 때에는 거기 정관 작성에 보면 300이라는 숫자 있죠. 그리고 밑에 이거 조그맣게 살박스 있잖아요. 창립총회에서는 600이라는 숫자,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고요. 20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어요. 그 실제로 시험 문제 과거 공인중개사 19회 때부터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300하고 600하고 120 있죠. 그거를 가로 처리를 딱 해놓고 나서 그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가로를 채워 넣으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한 5, 6년 만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해도 이제 한번 나올 때도 됐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하고 제가 했던 직거래 한번 간접 경험 하신다면 300이라는 숫자 바로 밑에 봐봐요. 발기인이라고 있나 봐봐요.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자, 발기인은 몇 글자예요? 그러면 300이겠지 뭐. 뭐 이런 직거리를 이제 하는 거야. 3월 달부터. 근데 이제 기초 때는 뭐 벌써 뭐 막 두들겨 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 이제 앞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첫 바퀴 때는 개념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이제 두 바퀴 때 슬슬 워밍업 하다가 이제 세 바퀴 때 바짝 외워서 이제 5월 달부터 문제 위주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개념부터. 그리고 그때 이제 선배들하고 했던 직거리 중에 하나가 창립 총회 의결 몇 글자예요? 그러면 600이겠지 뭐. 이런 직거리들을 많이 해요 이제.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보기에는 이래도요 300하고 600 숫자만 바꿔놔도요 아 이거 어디서 봤다 이래 선배들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는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서울. 맞아요? 1이라는 숫자가 떠올리죠? 그럼 100이라는 숫자를 유추하다 보면 학원 1년 다녔을 때 100을 1000이라고 헷갈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100이야? 300이야? 600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가져가요. 그리고 100 밑에도 봐봐요. 시도라고 써 있나 봐봐요. 100이라는 숫자 밑에 시도가 있어요? 시도 맞잖아요. 몇 글자예요? 그러면 20이겠지 뭐. 막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워밍업 하다가 이제 3월부터는 슬슬 발동 걸겠습니다. 초반에 아무래도 민법을 좀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자, 설립인가 등기까지 마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협회 조직, 회원. 특히 여러분들 협회 회원 가입은 50만 원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니 뭐 50만 원씩이나 받아요.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시면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지난주에 우리 업무 보증, 보험, 공제, 공탁 있다 그랬죠? 공제 이용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용할 건데요. 그럼 가입하시면 돼요. 비싸잖아요.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보증보험 이용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그 선배분들 졸업하신 분들 거의 한 18분 정도는 실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50만 원 내고 협회 공제조합 이렇게 이용하시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아우 무슨 50만 원 이렇게 받아 그러면 서울 그 보증보험 있죠? 그런 거 이용하셔도 뭐 큰 문제 될 거는 없어요. 자, 뭐 똑같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이제 오늘은 기초 수업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자,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협회는 고유 업무로서 하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가 수탁 업무로서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먼저 골격을 잡아 드릴게요. 고유 업무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공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탁 업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 업무입니다. 요 두 가지는 그래도 기초 때 개념은 잡으셔야 돼요. 그중에 특히 고유 업무의 제일 대표적인 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제 사업. 자, 근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이걸 찍어 드리느냐? 거기 박스 보시죠. 협회 기본적이고 본래적이면서 고유 업무가 박스 안에 7가지가 있죠. 근데 그중에서 최소한 5번, 6번 정도는 체킹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는 저도 이거 일부러 7개 안 외웁니다. 뭐 굳이 7개 외운다고 해서 정답 주진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 5번 같은 거 보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련된 업무. 그래서 협회에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협회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보면 뭐 K랜, 탱크 뭐 이래가지고 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매물망이요. 근데 그거 못 외워도 좋으니까 6번에 보면 42조 규정에 따른 무슨 사업이요? 공제사업. 그거는 체킹하십시오. 그래서 보험, 공제, 공탁 중에서 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아무리 비영리라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이고 협회 관계자들은 뭐 그럼 뭐 흙 파서 먹고 사나? 아니지.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 수도세도 내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있어야 되고 그걸 대부분 공제 사업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잠깐만 저 좀 보시죠. 자, 지저분하게 안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오늘 그 기회 되면 제가 실무했던 얘기들을 좀 간접 경험 많이 해드릴게요. 올해는 좀 얘기를 많이 해줄게요, 실무 얘기를. 그래서 아마 시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 힘나도록 좀 많은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예전에 했을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의로 업무 보증의 방법으로 공제를 이용했을 때 베이스 금액은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원짜리 협회 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2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요 협회마다 우리 거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러면 서로 경쟁도 붙고 그래서 조금씩 내려주고 해요. 자, 근데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제가 20만 원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선정이나 여러분이 내는 돈은 20만 원이지만 이게 전국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죠. 예? 그 돈들이 전국에 합해지면 돈이 엄청 커지지 않겠어요? 뭐 물론 어떤 해에는 오픈을 많이 하고 어떤 해에는 또 폐업도 많이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한 5, 6년 정도 전에 대충 한번 알아보니까 이 돈들이 합해지면 전국에 200억이 넘어요. 근데 200억이 넘는데 제가 그냥 200억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전국에 들어온 게 얼마라고요? 그래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숫자는 의미 없이 보세요. 그리고 요거 1억이 조만간 2억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월 달에 기본서 강의할 때는 2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업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12월 2일 현재는 1억입니다. 어저께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억인데 이 200억이 들어왔을 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요. 현금 확보하고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 봐봐. 여기 재산이 70억이야. 현금이 얼마 있어? 그러면 5천만 원도 없을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제가 하남시하고 저 구리에 땅이 얼마인 줄 아세요? 땅이 있으면 뭐해? 현금이 없는데. 그럼 뭐 팔아야 되죠. 언제 팔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 현금 확보하는 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표현해요. 중개사법에. 이 책임준비금, 현금 확보. 뭐라고 돼 있냐면 100분의 10 이상을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억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200억에 100분의 10이면 얼마예요? 20억이죠. 그럼 20억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이제 작년에 중개 사고가 생긴 게 있겠죠? 그런 작년에 사고가 37억 발생했다 칠게요. 그러면 20억 가지고는 모자라잖아. 그래서 20억 이상이니까 협회에서 50억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놨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37억처럼 요 정도 선에서 사고가 터진다면 요 정도는 최소 갖고 있자. 이런 게 바로 법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협회 회장님께서 2억이나 3억 정도를 협회 리모델링 하는 데 쓰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싶다면 이거 회장님이 마음대로 빼서 써도 돼요. 이거 공금이에요. 공금이라면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얻어야 될까요? 승인 없이 막 뺐으면 돼요. 당연히 승인 얻어서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200억이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사고가 얼마 터졌어요? 37억 터졌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직원들 월급도 주고 전기세, 수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대충 짓거리는 거니까 그냥 숫자 의미 없이 들으세요. 한 80억 들었대. 그렇다면 지금 200억이 들어와서 사고 터진 돈, 운영비 이런 거 대충 빼고 나게 되면 자, 잔액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조사 검사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얼마가 남았다라는 첫 번째는 운용 실적을 공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터졌다, 얼마 운영비 썼다 이런 걸 공시해야 되고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공시하셔야 돼요. 이 숫자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조사 검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운영비가 80억이래.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거 들여다 봐야 돼요? 그냥 믿어요? 들여다 봐야지. 야, 니네 무슨 운영비가 80억이나 들어? 그랬더니 3월 달에 호주 연수, 4월 달에 뉴질랜드 연수, 5월 달에 캐나다 연수, 6월 달에 미국 유럽 연수, 동부, 7월 달에 서부. 아, 이것들이 미쳤나 봐. 일본 연수. 아, 한 달에 한 번씩 왜 그걸 갔다 와? 일 안 하나 봐.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내년엔 돈이 모자라서 요거 25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누가 조사 검사해야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외부 인사가 조사 검사해야 이게 철두철미해질까요? 협회 관계자가 조사 검사해야 될까요? 이게 관계자가 하면 5분 안에 끝나지 뭐. 그냥 그렇죠. 뭐 끝.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해야 되니까 금융감독원장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주무부서는 누구예요? 국토부인 거 맞죠? 그래서 주무부서의 장의 형식적인 요건인 국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외부 인사가 해야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밥이 그 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이렇게 가볍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 첫 바퀴 때는요, 이 공제 사업에 대해서만 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몇 개 좀 찝어드릴게요. 자, 거기 밑에 보십시오. 자, 쌍가로 2번 제목이 뭐? 그래, 거기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이 앞으로 공제 이용할 사람들이니까 시험에서 그냥 교양으로 한 문제씩 내요. 자, 체킹해 드리는 거 먼저 공부하세요. 첫 바퀴 때 막 이런 협회에 막 필꽂히지 말고요. 자, 1번 체킹하시고 바로 밑에 3번 체킹하시고. 자, 그러면 1번, 3번 먼저 보죠.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 제정에서 국장 승인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변경할 때도 또한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자, 3번 체킹하시면 됩니다.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책임준비금 아까 제가 50억이라는 돈을 얘기했죠. 그 중에서 2억이나 3억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럴 때에도 국장의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지. 그래서 거기 보면 국장의 승인을 얻어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내려오세요. 내려올 만큼 내려오세요. 맨 밑에 내려올 만큼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보이죠? 그래서 아까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이상이죠? 그래서 아까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면 최소 얼마 이상? 20억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의 지급금액 이해가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억 이상은 확보해라. 그랬더니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한 게 회장님께서 50억을 하자 해서 50억이 됐을 수 있죠. 이해 가요? 네,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 그럼 시험 볼 때 100분의 20이죠? X. 자, 조사검사는 국장이 하죠? X. 운영실적의 공시는 30일 이내 하죠? X. 왜? 3개월이니까. 이거 어딨냐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오른쪽이요. 맨 위에 보세요. 자, 61페이지 맨 위에. 그럼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되죠.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나갔다. 당연히 공제계약자에 공시해야지. 공금인데. 그래서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꼭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이게 안 되는 거 없어. 근데 이제 시험에 낼 때는 그거를 30일이라고 냈을 때 내가 풀어내야 이제 나는 2.5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뭐 이거에서 더 이상 뭐 들어가는 건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궁금한 건 뭐 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5번 조사검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 인사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구는 금융감독원장은 주무장관인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써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걸 갖고 이제 시험에 낼 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고. 자, 이제 초록색 2번에 보면 협회의 무슨 업무?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제가 이 수탁 업무의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 업무라고 적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교육 업무에 대해서 하기 전에 미리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갔다 올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 페이지. 장이 아니라 페이지. 63페이지. 자, 거기 맨 위에 보면 초록색 3번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자, 요거 보고 이제 갔다 다시 올게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교육의 바로 밑에 칸에 보면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등록관청 써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봐봐. 제가 시도지사야. 자, 마이크 들고 있는 제가. 자, 여기 협회 보이죠? 협회 실제로 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겉모양 겉껍데기가 이 색깔이에요. 진짜로. 봉천동 그 신림사거리 가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도지사인 제가 야, 협회, 네, 니네들이 교육 업무 좀 해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인 제 입장에서는 협회에다가 맡기는 거에 아니에요. 맡기니까 맡길 위자를 쓰니까 위탁이 되는 거지. 그러나 거꾸로 자, 여기 협회야. 그럼 협회면 시도지사님이 맡기죠. 그럼 맡긴 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니까 한자로 무슨 수, 받을 수. 그래서 수탁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업무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탁 업무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항상 기초 때는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자, 기초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협회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63페이지 그냥 바로 갑시다. 자, 맨 위에 초록색 3번 교육 보이죠? 자, 요번 첫 바퀴 때 컨셉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그 실무교육이라는 제목 위로 이렇게 화살표 뽑을 수 있죠. 예, 옆으로는 안 되고 밑에도 안 되니까 여러분은 위로 화살표. 자, 위로 화살표. 자, 실무교육의 개념을 저는 옆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세요. 종사를 위한 교육. 자, 이 업계, 부동산 업계에 종사를 위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받으셔야 됩니다. 예외는 있어요. 법인의 임원사원. 하지만 자격증을 따서 받으셔야 돼요. 자, 일단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두 번째가 연수교육입니다. 자, 연수교육 위로 화살표. 그러니까 수업 딱 끝나고 실무교육이 뭐예요? 그때 뭐 실무를 위한 교육이고 연수는 뭐 연수를 받는 교육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수업 잘못 듣고 계신 거야. 연수교육을 제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개정 법률. 습득교육이다라는 표현이 튀어나와야 돼. 이게 이제 저하고 호흡 맞췄을 때 강사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개정 법률 습득. 이렇게 최대한 줄인 거예요. 아,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3월 달에 대통령이 바뀌죠. 그러면 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봐. 어저께 합격자 발표 났죠. 그럼 32회 때 졸업하신 분들은 아니 어디 가서 이 대통령이 바뀐 법을 배우겠어. 배울 데가 없잖아. 이제 학원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법이 바뀐 걸 모르고 실무 종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개정 법률을 와서 교육을 받으세요 하는 게 바로 연수교육이에요. 여러분들도 올해는 이제 뭐 제가 책임지겠지만 졸업하시고 이제 1, 2년만 지나면 법이 많이 바뀔 겁니다. 부동산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직무교육도 종사를 위한 교육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쓰시는데 이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씩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실무교육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 거 맞죠? 그러면 직무교육도 중개업에 종사합니다. 근데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종사한다면 누구요? 중개 누가 돼요? 보조원.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 이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게 그냥 제목을 보면서도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죠. 그래서 거기 실무교육 밑에 보면 시시권자가 시도지사. 자, 실무교육 쫙 훑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교육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임원. 물론 사원임원은 전원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격증을 따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자. 마지막으로 4번이 누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잖아요. 자, 근데 옆에 보세요. 두 번째는 무슨 교육? 연수교육이죠. 거기 밑에 플러스 표시 있나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 몇 년마다 2년, 그래서 개정 법률은 2년마다 한 번씩은 와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매년 받으면 좋은데 사실 사무실 하다 보면 매년 간다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와서 교육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지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무슨 교육이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보이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자, 교육 대상자는 누구? 중개보조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시험 문제 제가 한번 내볼게요. 그냥 거기 보고 얘기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자, 모의고사 출제합니다. 보고 얘기하시죠.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실무에 종사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무에 종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죠?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난 거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이러면 뭐 그거는 자기 능력이고, 야! 실무교육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실무교육은 소공이어 받는 거지. 그럼 합격자 모임이 오는 거예요. 그게 12월 1일 날 발표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물어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 보이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도 직무하죠? 그러니까 직무교육 대상이죠? 에이, 왜 이러세요? 중개보조원이지? 장난하세요 지금?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이지? 그럼 합격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강사로서의 역할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얼마나 피땀 흘려서 도서실에서 내 걸 만드느냐. 그건 본인의 노력이야. 하지만 이게 학원이니까 저는 여기 봐봐요.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참 어려워. 강단에 쓰면 나도 모르게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내려오면 막 초죽음이 돼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자 물어볼게. 자 임선정이는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저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원 강사예요. 학원 강사죠. 그럼 학원 강사는 어떻게 돈 받은 것만큼만 가르치면 돼요? 아니면 더 열정을 갖고 많이 가르쳐야 돼요? 아니 학원 강사가 뭐야? 학원이 뭐야? 학원이 돈 받고 가르쳐 주는 데잖아. 학교 아니야 여기는. 그리고 여기 졸업하고 나면 네가 잘 가르쳐 준 거야. 역시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잘난 거지. 내가 내 돈 내고 왔는데. 맞아요. 여러분 잘하신 거 맞아. 근데 이제 학원 강사지만 저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많이 합격시키고 싶어. 그러려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학교 선생님처럼 그쵸? 제자처럼 막 열정도 갖고 다독이기도 하고 재촉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열정이라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쵸? 근데 강사라는 입장을 갖고 이 선생님의 입장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재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제 말에 따라줘요. 네가 뭔데 지랄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이게 넘나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가끔은 강단에 내려오면 내가 너무 많이 공부하라 그러나 어떨 때는 또 이거 너무 또 대충한 거 아닌가 이 넘나드는 게 참 어려울 때들이 많아요. 사실 강의하다 보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봐봐 지금 강의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럼 여러분이 도서실 가서 열심히 하면 되고 나는 이제 강의 다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되지만 내 열정에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붙일까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럼 이제 제 열정이 막 넘칠 때는 여기 봐봐요. 요게 뭐예요? 응? 아니 요것만 얘기해봐요. 시옷이에요? 그럼 요건 뭐야? 시옷이야? 그렇구나. 요거는 뭐야? 그럼 요거는? 그럼 이직거리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주면 에이 이거 씨 별것도 없네. 별것도 안 해갖고 지랄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안 하면 또 몇 명이나 합격할까 싶고 항상 이 넘나드는 벽이 있어 이게. 아니 뭘 동그라미를 자꾸 쳐. 내가 언제 치라 그랬어. 자, 근데 이직거리를 많이 해야 그래도 합격자가 많이 나와. 그리고 모르면 막 열정 갖고 여러분들 시옷은 시옷이에요. 지읒은 지읒이에요. 막 이래야 그래도 이제 합격자가 좀 더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이 강사로서의 역할과 또 학교 선생님은 아닌 것이 열정은 학교 선생님만큼 가져야 된다라는 영역이 넘나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뭐 여기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걸끄럽게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다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시옷은 뭐예요?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누구? 소공이. 지읒은 뭐예요? 직무교육. 그러면 누구? 중개보조. 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월 달부터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실무교육이 뭐더라, 연수교육이 뭐더라, 직무교육은 뭐더라 정도만 개념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거기 밑에 교육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오면 교육시기, 성격 교육시간이 있죠. 그것도 잘 나와. 그래서 교육 시간을 보면 28에서 32죠. 바로 옆에 연수교육은 12에서 16, 12에서 16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맞죠?
그래. 시험에 여기 뭐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계시면 진짜 기출문제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가르쳐줄게. 연수교육 찾아보세요. 연수교육 찾았죠?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이렇게 나와 있어 기출문제집에. 진짜라니까요. 직무교육 보세요.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12에서 16시간 받는 거 맞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기출문제가.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8하고 32 보여요 맨 앞에? 28하고 32를 합하면 60이죠. 60을 쪼개. 60을 쪼개면 뭐 더하기 뭐? 28 더하기 32가 되지. 아니 봐봐. 에이. 자 60은 28 더하기 얼마? 32. 그러니까 28, 32시간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요거 뭐예요? 요 숫자가 뭐예요? 28을 쪼개면 거기 써 있잖아. 12 더하기 16이라고. 왜 욕을 하고 그래? 18은 뭘 18이야? 자, 그거 써 있잖아요. 12 더하기 16이라고 가운데. 맞아요? 그래요. 그럼 봐봐봐. 12 더하기 16인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가 뭐? 실무교육. 두 번째가 연습. 얘는 몇 번째야? 세 번째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28에서 32까지의 간격이 4. 간격이 4잖아요. 갭이. 여기는 여기다 4라고 한번 써주면 3시간에서 4시간이겠지. 이런 열정과 강사 사이에서 맨날 넘나들어가. 이 짓거리를 많이 할까 말까 그냥 냅둬 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냅두면 뭐 누군가는 외우고 누군가는 떨어지겠지. 근데 사실 여러분이 제일 못하시는 게 암기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사실 강사인 제가 암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설명이 부족하고 또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면 또 암기 부분이 부족해서 항상 그 넘나드는 영역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하여튼 나중에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 하게 될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보칙이라고 써 있나요? 네. 자, 그 보칙에 보면 올해도 포상금 얘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포상금 사유 써 있나요? 자, 동그라미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맞죠? 근데 일단은 외우는 거에다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저 좀 믿고 1차 민법 좀 열심히 하고 중개사법은 제가 강조하는 거 위주로 먼저 초반이니까 해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면 두 번째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찾았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도 열심히 얘기했지만 절대 자격증 따서 빌려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돈 50만 원 받고 사고 터지면 돈 다 물어내야 돼. 그리고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도 취소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 바보짓 하지 마요. 가족끼리 하는 건 괜찮아요. 자, 그리고 4번, 5번 두 개 체킹하시면 일단 기초 강의에서 중요한 건 다 듣는 거야. 자, 4번, 5번이 2년 전에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특히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써 있죠. 별표 3개. 오늘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도 기초 수업 진짜 잘 들은 거야. 다 끌자 타서 욕심 부리다가 쓰러지지 말고요. 하나부터 해요. 차근차근. 아직 시간이 10개월이 남아 있어. 시간은 충분해. 못 외워? 5개밖에 없는 거? 자, 근데 왜 임선정이가 그렇게 핏대 올리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기초 강의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줄게요. 자, 5번이 부동산 거래 질서 무슨 행위요? 교란 행위인 거 맞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7개라고 적으세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도와드리겠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숙제 하나 내고 싶어서 그래. 자, 가로 열고 7개라고 쓰십시오. 썼습니까? 네. 자, 그러면 좀 갔다 올게요. 웬만하면 서로를 위해서 앞에 걸 제가 묻지 않고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예, 절대 지난주 걸 묻지 않아요. 서로를 위하는 길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은 묻겠습니다. 갖고 있는 기초서 49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피시면 지난주에 임선정이가 열심히 강의한 흔적들이 보일 겁니다. 자,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49 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금지행위라고 번호가 적혀 있으면서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8번하고 동그라미 9번 있는 거 보여요? 자, 두 개 번호를 이렇게 묶으세요. 자, 두 개 번호를 묶으십니다.
그런데 그 8번이 지난주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뭐에 부당한 영향을 줘요? 시세. 그래서 이제 거기에 8번에 있는 게 바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라 할 때 시세라는 말 동그라미 딱 쳐서 8번은 시세라고 표현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밑에 9번 보세요. 자, 9번. 지난주에 제가 수업하면서 회원 비회원업소 얘기 많이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단체를 구성해서 그 줄 맨 끝에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그래갖고 실무에 나가서 발디디기가 참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농담들 했었어. 근데 실제야 그게.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단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2번에 누구든지 보이죠? 지난주 얼마나 열심히 강의했어. 부녀회장. 그래서 자 밑에 1번, 2번 두 개 묶으세요. 누구든지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중간 점검. 몇 개가 묶인 거예요 지금? 4개지. 위에 2개하고 밑에 2개죠? 자, 넘겨보세요. 3개 더 나올걸? 자, 넘겨서 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부녀회장 얘기 석이 더 나오죠? 그러면 앞에 2개, 2개, 뒤에 3개죠? 토탈 몇 개? 그 7개가 요 7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표출한다면 누구든지 하면서 부녀회장 얘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초서 49페이지와 50페이지에 있는 요것들을 토탈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금지행위 열심히 강의했어요. 하나하나씩 다 설명했어요.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7가지가 뭔지 이제 감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7개 감을 잡으셨으면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첫 번째, 신고 포상금 사유예요? 아니에요? 다시 뒤로 오세요. 자, 다시 뒤로. 자, 다시 뒤로 오시면. 자, 64페이지로 오세요. 오셨습니까? 네. 그럼 64페이지 다시 맨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자라고 써 있죠. 그게 7개라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포상금 사유가 5개니까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5번만 해도 7개가 들어가니까 위에 4개까지 하면 포상금 사유를 외우시려면 11가지를 열심히 1년 동안 외우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11가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밑에 포상금은 건당 얼마?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당 50만 원이었으니까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라고 써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 내용을 조회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자, 그 숫자도 외워 주셔야 돼요. 몇 개월 이내 지급해요? 1개월. 뭐 그런 게 뭐가 어려워요. 외우면 되지 뭐 1개월. 자, 그리고 밑에 6번, 7번 강의 안 해도 되는 거. 자, 보자마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외워두세요. 몇 인 이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 밑줄. 사실 강의 영역은 아닌데요. 모의고사 보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을 때에는 세 사람이 손잡고 같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초한테 줘요? n분의 1 균등으로 줘요? 균등이잖아요. 그 둘째 줄에 n분의 1.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낼 때는 최초다라고 내면요. 그렇지, 최초 그럽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최초가 맞다면 셋이 손잡고 간 다음에 만약에 거기 신고 고발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는 발을 먼저 내밀어야 되잖아. 그럼 CCTV 판독 결과 홍길동이가 발을 먼저 내밀었잖아. 무슨 쇼트 스케이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균등하게 줘야지 뭘 최초로 도달한 놈한테 주냐고. 웃기지. 근데 이런 거를 떨어진 선배도 수두룩해 전국에. 시험장만 가봐. 눈에 뭐가 씌어. 안 보여요. 그날 청심원 먹었고 멍해갖고 안 보여요. 멍해요 그냥. 끝나고 나면요. 내가 뭐 미쳤다 그러고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싶어요.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자, 학개론 계산기 들고 뭐하러 다녀. 누르지도 못해. 예. 그냥 3번 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예.
지금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 자, 7번에 보세요. 등록관청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2건 이상이 신고 고발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2건이 뭐예요? 오늘은 갑돌이, 내일은 병돌이, 을돌이 계속 하루에 접수될 수 있죠. 다 어떻게 주냐고. 처음에 온 사람만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건 뭐야? 6번, 7번을 섞어야지. 그러니까 섞을 수밖에 없으니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죠? 맞아요? 6번 읽었습니다. 7번을 내려와서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주죠. 이렇게 내면요. 의심도 안 해요. 그렇지, 최초. 됐지? 다 틀려요, 막. 난리 나면. 그리고 이제 개수 물어보고 고르라 그러면요. 얼마나 성과를 부리는지. 이거 뭐 강의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면 아주 많이들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건 창피해서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막 거래처 교란행위 막 표시하려고 노력했잖아. 근데 이거 노력할 필요 없이 오른쪽에 가시면 초록색 3번 65페이지를 말합니다. 찾았나요? 자, 그래서 65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러니까 이 금지행위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65페이지 가면 무슨 센터? 신고센터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봐봐. 이 7가지는 아까 우리 아까 49, 50페이지에 금지행위 있었죠? 그리고 좀 전에 64페이지에 포상금에 있지? 또 하나는 여기 신고센터에도 있잖아. 그래서 요 7개를 제가 숙제 낼게요. 오늘 집에 가서 7개를 여러분 능력으로 한번 암기해봐. 그래서 8, 9, 1, 2, 3, 4호 7개. 선생님 그거 펴야 되냐? 아니야. 거기 밑에 박스 봐봐. 자, 읽으면서 내려갈게요.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더 있죠? 그러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그 밑에 기억부터 시효범까지가 토탈 7개예요. 그게 아까 우리 49페이지, 50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안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묶으세요. 자, 기억하고 니은 묶어주세요. 그 다음 디귿부터 시호번까지 묶으세요. 묶었나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아까 있던 8번, 9번의 시세 단체입니다. 시세라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둘째 줄에 있을 거예요. 가운데. 둘째 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자, 니은에 나와 있는 단체 딱 보자마자 단체 있죠. 그게 아까 49페이지 있었던 게 그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든지 분녀회장 나오면서 특정 개공이에게 중개를 제한한다. 그런 거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부동산 꼴보기 싫어. 당신 말이야. 그거 왜 가격 안 올리냐고. 당신 그런 식으로 넣으면 무난하답게 하는 거 유도 아니라고. 지난주 열심히 강의하고 간 게 그것들이 밑에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7개를 첫 바퀴 때 애워놓으면 1년이 해피해져. 여기저기 다 써먹어. 그러니까 오늘 책 딱 꽂고 집에 가지 말고 집에 가서 7개를 한번 본인이 한번 외워봐. 앞글자를 따던 뒷글. 물론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본인이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때 도움이 돼요. 자, 일단 여기 잠깐 보시죠. 자, 그럼 지난주에 제가 부녀회장 얘기했었는데 그 부녀회 얘기를 끄집어내서 제가 오늘 수업 신고센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칠판. 자, 지난주에 제가 이런 수업을 했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부녀회장님이 계세요. 자, 뭐 꼭 부녀. 근데 이게 실제 국가에서 부녀회라고 입법 과정에서 분영회, 상가 번영회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입법됐기 때문에 뭐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 과정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부녀회, 상가 번영회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을 만든 입법 취지가 대표적인 게 부녀회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 부녀회장이 본인이 살고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7억이야. 근데 지난주에 건너편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9억에 분양됐다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요? 그러면 야, 아니 우리 아파트가 못한 게 뭐 있어? 우리가 훨씬 더 여기 지하철도 가깝고 해서 여기 부동산 사무실들 지난주에 A, B, C, D 4개 기억하시죠? 자, 분명히 수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A 부동산에다가 자, 원래 가격이 7억. 여기도 가격이 7억에 나와 있었는데 부녀회장님이 A 부동산에 전화해서 선생님, 우리 12월 1일부터 요거 9억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A가 자기는 못 올린다 이거지. 하지만 BCD 부동산은 9억으로 올렸어요. 지난주에 안 올렸어요. 올렸죠. 그런데 이제 못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A가 못 올린다 그러면 부녀회장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여보세요. 당신 그런 식으로 놀면 내가 부녀회장으로서 당신 등하게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회유와 협박 전화가 오겠죠.
그럼 A가 웃기는 사람이 당신이 뭔데 나보고 올려라 마라 그러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우리 사무실을 당신이 관여하냐고. 부녀회장 난 당신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집값이 9억이 돼서 당신이 나쁜 게 뭐 있냐고. 당신도 이 아파트에 살면 집값 올라가고 복비 많이 받고 뭐가 나쁘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상하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A라면 부녀회장하고 싸워요? 싸우지 마? 에? 싸우지 말고 요 신고센터에다 고발해서 부녀회장을 깜빵 3년에 넣자. 넣어버리자 그냥. 자, 여기 또 부녀회장 있는 거 아니야? 자,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은데 한 명도 나한테 안 오더라고. 자, 그러게 되는 거야. 깜빵 3년 3천이야. 법에 되게 강력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A는 굳이 싸워 이제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해. 신고 고발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역삼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저 그 입구에서 중개업하는 A입니다. 아니 부녀회장이 자꾸 전화 왔고 이제 쌍욕을 하신다는데 녹음 다 해놨고요. 자 녹음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신고센터 신고해. 이해 가죠? 그러면 신고센터에서는 이제 조사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런 내용이 여기 신고센터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금지행위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66페이지. 자 거기 넘겨보면 자 제가 체킹하라는 거 먼저 체킹해 주세요. 자 번호가 4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거 보여요? 자 제가 체킹해 드릴게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체킹 딱 하세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해보면 이 5번부터 9번까지를 읽어드리면 다 알아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눈빛을 보면 다 그냥 멍하니 쳐다봐. 그래서 제가 올해 기초서 만들 때에는 작년 기초서보다 조금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려워했던 거를 오른쪽 즉 67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림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 동영상 수업이나 현장에서 작년 교재 갖고 보시는 분들 계시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은 복사해서 붙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그림이 요번 시험에 제가 처음으로 자 시험 끝나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 신고센터가 운영되는 그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놓은 거 보이죠?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자 해볼게요. 거기 보면 번호 1, 2, 3, 4, 5번들 보이죠?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에 국토교통부 장관님 찾으세요. 눈에 딱 띄게 해놨는데요. 찾았어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읽었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네모 박스의 신고센터 밑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죠?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그 내용을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위탁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탁해놨을 때 여기 봐봐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열받은 사람 하나 있지? 누구? 아니 부녀회가 열받는 게 아니라 얘가 열을 받아야 신고센터를 가지. 부녀회장이 신고를 한다고? 이 인간 꼴보기 싫어서? 아니 지금 누구가 간다는 거야? A가 열받아야지 왜 부녀회장이 또 열을 받아? 부녀회장이 찔러요? 이 인간 말 안 듣는다고? 7억을 9억을 안 올린다고?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자 다시 누가 신고센터에다 고발해요? 열받았잖아.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아침부터 전화해서 우리 사무실에 이래라 저래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가 중개업자야?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신고센터에 고발하죠. 이 사람이 이제 민원인이 되는 거야. 그럼 민원인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그래. 동그라미 1번 민원 접수. 오늘 A 부동산 지금 열받았어. 아침부터 부녀회장 전화해서 쌍욕을 하는 거야. 아침 출근하자마자. 왜 당신 12월 2일인데 아직도 안 올리냐고 9억으로. 자,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씩씩거리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신고센터인 한국부동산원에다 민원 접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제 신고센터에서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죠. 자, 요 동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이니까 자 시도지사 그러면 서울시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밑은 엔드잖아요. 엔드 강남구청장님이 되는 거죠. 등록관청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센터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서울시장님, 엔드 강남구청장님, 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부녀회장님이 이만저만 담합행위 한다는 얘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거 조사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요? 그러면 조사를 해 안 해? 해서 바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화살표를 잘 따라와 주세요. 3번에 며칠이네? 10일이네 이제 신고센터에다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녀회장 조사해 보니까 그 앞에 가보니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이거 심각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고 열흘 안에 통보해 주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센터는 윗급인 누구에게? 국장님에게도 제출해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은 10일 이내에 통보하죠. 근데 동그라미 4번은 10일 이내에요. 매월 10일까지야. 매월 10일까지지. 이해 가요?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센터는 동그라미 5번 찾았어요? 민원인에게 부녀회장 고발 조치했습니다. 라고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번호를 매겨서 보면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너무너무 쉬운 그림이야.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렇다면 거기 동그라미 3번 봐주세요. 자, 그림 안에서 동그라미 3번. 따라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고센터에다가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매월 10일까지 통보해 주죠. 이제 이게 시험인 거야. 이제 3월 달에 점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기서 이제 합격 불합격이 나눠지는 거라고요. 또 자, 신고센터는 국장님한테 제출해 주죠. 맞아요? 열흘 이내 해주면 되죠. 거기에서 야 장난해 매월 10일 장난하고 그러면 합격이야. 그러면 12월 2일 날 합격이라고 뜨는 거고 그걸 못 쓰면 또 불합격이라고 뜨는 거야. 시험 그 응시에. 그게 합격 불합격이라고. 자, 어떻게 학교 선생님처럼 열정을 가져요. 그냥 돈 받은 것만큼만 해요. 알았어, 열정 가질게요. 봐봐. 자, 칠판부 또 계속 열정 가지라는 거 아니야? 자, 더워 죽겠어 지금.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저는 그렇단 말이야.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런 거를 어떻게 도와주면, 그쵸? 우리 수험생들이 한 명이라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 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젊으신 분들은 다 알아서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이게 암기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장 가서 한 달 있다가 6과목을 요이 땅 하고 시험지 나눠주고 푸세요 했을 때, 야 여기 10일 이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줄 알아 이놈아. 기억 다 나. 이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거 매월 10일까지 이놈아. 기억 다 나. 하는 거는 오늘만 기억이 나요.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 별표만 잘 있고 또 기억이 안 나서 상담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강사인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붙일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암기를 잘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해올까? 내가 도서실에서. 난 이렇게 해올 것 같아. 봐봐. 이게 뭐예요? 그냥 따라 해봐. 이게 뭐예요? 이게 시등이지.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시등이면 여기 시자 보여요? 내 봐봐. 내 하는 짓거리 봐봐. 여기다 비읍자 붙일게. 비읍을 붙이면 뭐야? 요것만 얘기해봐. 10이죠. 그럼 여기 시등이니까 11이 하고 놀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봐봐요. 여기 이내와까지는 우리 무시해버리자. 이게 헷갈리는 건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무시하고 여기도 11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여기는 10일이야 매월 10일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앞에 매월 10일을 넣어주고 여기는 매월을 뺄 거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한 게 봐봐요. 국장님이 여기 최고 높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다 맡기는 거고 얘가 여기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지. 국장님이 제일 높은데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가 매월이를 좋아해. 다시 해보자. 국장님이 누굴 좋아해? 매월이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봐. 얘네들은 위 것들이야 아래 것들이야? 아래 것들이죠. 그럼 아래 것들은 매월이를 탐하지 마. 얘기해봐. 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월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어디 아래 것들이 매월이를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 만나러 갈 때는 봐봐. 아래 것들하고 노는 애는 누구야? 10일이지. 그럼 아래 것들은 10일이하고 놀아. 그럼 10일이가 국장님 만나러 갈 때는 10일이 혼자가 매월이 데리고 가. 그러니까 매월이 데리고 가서 10일이가 가야 돼. 그러나 아래 것들은 매월이를 절대 탐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정상적인 수업인가? 맨날 이런 게 끝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갖고 뭐 학교 가면 다 붙으면 나 잘났다 그러고 못 붙으면 씨알 애 뒤로 와서 내가 떨어졌다고 내 딴학원 간다고 그러고 뭘 옆에다 자꾸 쓰는 거야. 국장님이 매월이를 좋아한다면. 근데 이런 거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약해.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많이 앞으로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기 합격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할게요. 할 테니까 이제 첫 바퀴 때는 자 이런 개념 정도 위주로 파악하시고 물론 이것도 봐봐 7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 보고 외워보라 그러지만 절대 제가 여러분 내팽겨 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보내지 않겠죠. 제가 어떤 식이든 7개를 암기시켜 드리겠죠. 그러나 이제 첫 바퀴 때는 좀 개념 위주로 하고 3월부터는 암기시켜 드릴게요. 대신에 그냥 믿고 기다릴게 그러지 말고 본인도 해. 본인도 하다가 또 제가 도와드리면 너무 재밌잖아 공부가. 그럼 점수가 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1년 안에 동차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국장님은 매월이, 매월이는 국장이, 국장님은 매월이 이러면은 웬만하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그냥 뭐 네가 먹은 좀 나왔어 이러시. 그 게시판에 다 그런 글들이에요. 제가 해준 암기법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나가도 되죠? 자 여기 10장 앞부분이 쉬우니까 요까지만 하고 나갈게요. 자, 요 얘기는 자, 10장은 쉬우니까 여기 10장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3교시에는 이제 본 게임을 위해서 제가 2교시 후단은 짜투리 시간 활용하겠습니다. 자, 10장이 이제 그 지도 감독과 이제 행정 처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정 처분이라는 요 파트에서 보통 시험 문제가요. 보통 4개에서 많으면 8개까지 나와요. 엄청나. 그래서 우리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가 챕터 10, 12 두 챕터야. 오늘 10장까지 진도계획 제가 강의계획서에 제출했듯이 이 10장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애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제 앞으로 이거 이제 제가 암기법, 임선영 알 거예요. 암기법, 뭐 책받침 이런 거 유명할 거예요. 그런 걸로 그림 그려서 아마 열심히 하면 3월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 전초전이고, 자, 여기가 쉬우니까 여기부터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이제 그 외국인 부동산 했던 얘기 잠깐만 해줄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들을 좀 가끔씩 들어보면 그래도 또 어떤 실무에 대한 뜻도 공부하시면서 힘들 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외국인 부동산을 차렸었는데 제가 어딨냐면 옛날 사무실이 그 삼각지 이태원 쇼핑로 보면 여기 진짜로 소방서 있는 데 있어요. 진짜로. 그 소방서 건너편에 여기 제 사무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돌아가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있죠? 예, 그 집이 요 안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동네가 이태원인데 여기는 그 행정구역이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구청에다가 강의하면서 낮에 중개업소 한번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만들어서 한번 7년 해봤는데 제가 한 거는 국내 부동산이나 외국인 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홈피를 만들어서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1년 동안 정말 오전 수업 끝나고 동네 수희 아저씨한테 욕 뒤지게 얻어먹어가면서 별짓 다 해봤어요. 왜? 이 홈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DB가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땡땡 빌라 그러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들이 다 비싸다 보니까 관리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수희 아저씨야. 여기 건물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도 경비원 아저씨가 제일 무서워 나는. 예, 회장님보다 더 무서운 게 경비원 아저씨야. 어디 왔냐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인데 사진 좀 찍겠다 그러면 이런 비싼 집에 순순히 문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주고 나가라 그래. 욕 뒤지게 먹어. 그러면 오전에 이제 제가 강의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피도 갖다 주시고 먹을 거 많이 주잖아요. 지금은 하나도 없더라고.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아저씨. 자, 더러워 죽겠어. 자, 그래서 이제 갖다 주잖아요. 그럼 낮에 그거 갖다 주면 그거 갖다가 이제 수희 아저씨 갖다 줘. 그래야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오전에는 커피 받아 먹고 낮에는 갖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오전에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주고 낮에는 가서 욕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이 사진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힘들었어. 제일 차릴 때 1년 동안 고생했어. 나 이태원 거기 구석구석 골목을 다 외워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오전 수업 끝나 얼마나 힘들도 야간에 또 수업하러 와야 되잖아.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진 작업을 해놓고 제가 구글에다가 이제 키워드 광고를 내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태원 빌라.
강남 빌라, 유엔 빌리지 이런데. 그래서 이태원, 뭐 한남동, 유엔 빌리지, 그쵸? 성북동, 강남 이렇게 한 5군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광고를 딱 내면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뭐 한남동의 빌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를 검색하겠죠. 그럼 이제 구글에 이제 저희 사이트가 상위 노출이 되는 거야. 키워드 광고를 냈으니까. 그러면 딱 보고서 한남동 찍고 빌라 찍고 자기 월세 렌트 500만 원 찍고 보면 사진에 번호가 나오겠죠. 그럼 이메일이 와. 그래서 한남동의 번호 13번 빌라 아직 비어 있냐? 있다. 월세 조절 되냐? 가능하다. 자, 그럼 언제 오냐? 언제 온다. 그럼 와라. 보여줄게. 이러고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오잖아. 그럼 보여줘.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때까지 한 거 중에서 제일 비싸게 했던 게 그 이제 성북동에,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타이어 HK 타이어 아세요? 아, 한국 타이어. 죄송해요. 자, 그래서 한국 타이어 회장님 집인데 그 외국계 회사 그 쉘이라고 있어요. 정유 회사. 거기 이제 부회장이 와가지고 여기 집을 얻었는데 그 한 달, 그 당시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당시 렌트료가 한 달에 4,500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태원에 더 올랐겠지만 제가 할 때 이태원에 월세가 500만 원이면 좋은 집일 것 같아요? 나쁜 집일 것 같아요? 나쁘다는 말은 옳지 않지만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에요. 보통 한 투룸 정도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와 월세가 500인데 그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여러분들 그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가격을 내고 우리가 이용해요. 우리는 덤탱이 써. 아니 하다못해 무슨 뭐 기념품을 하나 사도 외국인들이 볼 때 어우 저걸 누가 10불 주고 사. 저 2불이면 되는 거. 근데 좋다고 이만큼씩 사갖고 나오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걔네도 와서 많이 쓰고 가야지.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보다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월세 500 내도 가보면 와 이거 진짜 이거 뭐 원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외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석 달을 디파짓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디파짓 하게 되면 4,500만 원을 석 달 디파짓 하게 되면 1억 3,5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500만 원을 2년을 계약했다 그러면 24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 대충 얼마 나와요? 에이, 이게 문제네. 아이씨, 숫자가 너무 더럽네. 자, 대충 그냥 한 10억 하자. 예? 자, 요거 하게 돼서 그냥 대충 해서 한 11억 하자 그냥. 머리 아프니까 11억 나왔죠? 그럼 저희 이제 중개업소는 보통 이제 5%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중개보수 0.9% 이내 0.8% 이러더니 무슨 5% 몇 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절대 이건 초과보수가 아닙니다. 예, 그럼 일단 계산해 봅시다. 11억에 그죠? 얼마예요 이거? 11억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11억 맞나? 110억 아니야? 110억이지. 그렇잖아요. 4,500에다가. 그렇잖아요. 20을 곱하니까. 아니 봐봐요. 4,500에다 2 곱하면 얼마야? 9,000이잖아. 맞나? 10원 맞아요? 자, 그럼 이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한 5,5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대충 계산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를 양쪽으로 받게 되면 중개 보수만 얼마예요? 억 단위야. 예, 렌트 계약을 하고서 억 단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냐? 이거 초과보수 아니냐? 아니에요. 한 명도 초과보수로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 안 걸리냐면 이제 나중에 제가 공인중개사법제 14조 겸업 얘기를 하면서 해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컨설팅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에는 컨설팅의 보수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컨설팅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이 업계의 룰이 보통 3%에서 5% 정도 받는 게 이 업계의 룰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는 5%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받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숨은 속뜻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외국 분들이니까 오시게 되면 하다못해 길을 알아요? 길도 몰라요. 모르니까 길도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울러서 오면 케이블 TV 설치해 줘야지, 자제분이 스쿨버스 타면 어디서 타는지 얘기해 줘야지, 하다못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이제 이분이 이제 회사로 출근하려면 내비를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장착해 주는 게 뭐 어려워요? 불러서 해주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내비게이션이 한국말로 나오잖아. 300m 가다 오른쪽 우회전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네덜란드 사람이 무슨 300m 가다 오른쪽 우회전을 무슨 말인지 알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도 영어 버전으로 다 도와줘야지. 또 하다 보면 케이블 TV 고장 났다 그러면 또 주말에 가서 또 고쳐줘야지. 이해 가죠? 하루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이제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북동이 난리가 났대. 왜? 정원에 여러분들 수도꼭지 있죠. 워터 폴싯.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야. 고장 났다고 그런 거야. 가봤어. 그랬더니 눌러서 돌려야 돼. 그래서 가서 설명해주고 가서 눌러서 돌리라고. 노량진 수업 끝나고 성북동까지 가서 아이씨. 그리고 다시 오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은 거야. 예, 그냥 시옷은 시옷이 날 것 같고 지옷은 지읒이 날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전에 커피 받아 먹고 가서 수도꼭지 트는 거 가르쳐 주다가 커피 갖다 주고 오고 이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 서비스 정신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돼. 그리고 계약서를 써도 이게 법인들하고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계약서가 보통 한 30장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벽에 구멍 뚫었죠 여기 시계 달려고. 그럼 나중에 이사 갈 때 구멍 뚫은 거 다 메꿔야 돼. 저거 원상복귀 안 해놓으면 하나당 손해배상이 얼마고 막 바닥에 대리석 스크래치까지 사진 다 찍어놔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계약이. 그러니까 완전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계약서 딱 쓰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지. 도배장판 뭐 케이블 TV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까지 다 알아서 해줘야 되니까 엄청 뒤치다거리 심해요. 자, 이러던 어느 날, 자, 공인중개사법 37조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밌으라고 제가 얘기해 준 거니까, 자, 흥미 느껴보세요.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 저희 중개 사무실에, 자, 용산구청 공무원께서 사무실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옵니다. 요게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 37조 감독상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지도감독하러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면 오면 여기 사무실에 자격증과 등록증이 걸려 있겠죠. 그럼 여기 임선정 이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러면 이제 용산구청 공무원께서 저희 사무실의 스태프들한테 아니 여기 써 있는 임선정 씨는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임선정 씨는 사무실에 있어요. 출타 중이에요. 임선정이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 지금도 강의하고 있잖아. 남주 중개하는데. 이해 가죠? 다음에 왔어. 다음에 오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강의하고 있어요. 얘는 올 때마다 없어 임선정이는. 그러니까 용산구청 공무원도 지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이거 빌려서 걸어놓고 하나. 이거 올 때마다 이 인간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그러면 임선정 씨 들어오시면 진짜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서 들고 용산구청으로 들어오라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 갔냐, 계약서 들고 와라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있는 걸까요? 없을까요? 법에 있는 대로 지금 제가 조문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약서 들고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갔지. 자, 그럼 계약서 들고 들어갔어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계약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들 도와주는 내용이니까 계약서가 다 한글로 돼 있어요.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영어는 다 할 줄 알아야 이제 영어 계약서 쓸 정도 영어는 해야 이게 사무실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그거 가져갔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계약서지만 확인 설명서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실무할 때는 이 확인 설명서가 영문 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문 버전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를 쓰지 않아도 단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한글 버전을 네덜란드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이 뭐를 알고 거기다 사인을 해? 그럼 네덜란드 가서 그 나라 말고 사인하면 뭘 알고 사인을 해? 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안 썼다고 해서 처벌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생각해봐요. 이게 렌트라고 했다는 얘기는 매매예요, 임대차예요? 그냥 월세 내고 빌리는 거 맞잖아. 그럼 월세 내고 빌리는데 다운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는데? 아무 의미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가져갔더니 보더라고. 보면 해석이 돼. 그냥 영어야. 그 영어지. 임대인의 레스, 임차인의 레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막 영어 써 있어. 그럼 뭐 해석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넘겨보는 거지. 영어인가 아닌가. 넘겨보고. 그지 뭐 어떡할 거야. 뭐 사전 찾을 거야 지금? 하나하나씩 영어 단어 찾고 앉아 있을 거야. 사람 세워놓고 하고 넘기는 거지. 그런갑다 하고. 그러다 한참 넘기지 이제 30장 되니까. 그러다 맨 마지막에 도장 찍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한테 하나만 딱 물어보더라고요. 임선정 씨, 네, 여기 찍은 도장은 자 용산구청에 등록된 인장이에요, 아니에요?만 물어보대요. 답변했지. 등록된 거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3분 만에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나왔지 뭐. 그래서 야간반 수업하러 왔지. 자.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떳떳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아니라 국내 부동산을 하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확인 설명서에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우리 펴보면은 네모 이렇게 체크 표시하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벽면이 있고 도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도와준 이 건물이 신축 빌라일 수 있지. 그러면 도배 장판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하니까 뭐 도배 이런 거 깨끗하다는 거 체킹 안 해도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구청 공무원님 아니 그 도배가 신축 빌라라 깨끗한데 뭐 그 체킹하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공무원께서 되게 스트릭트 기분 되게 나쁘게 얘기해요. 저기요 선생님 신축 빌라는 도배 체킹 안 한다고 법에 있나요? 아니 그건 없는데 그럼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체킹해요. 잘못한 거 다 적어가. 그리고 요거 확인 설명 안 쓰셨으니까 요거 업무 정지입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의견 제출하시고요. 없으시면 업무 정지 제가 내릴 테니까 알고 계세요. 그럼 가버려. 그럼 기분 되게 나쁘다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무슨 법적 근거를 갖고 사무실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공인중개사법 37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걸 당하시게 돼요. 전 이 받아봤고 자 거기 보세요 지금. 자 수업한 거예요. 67페이지 보시면 감독관청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그래요. 그게 37조에 있는 감독관청은 국장시도 등록관청. 임선정이는 등록관청이 어디였어요? 용산구청. 여러분은 이 동네 기준으로 강남구청, 서초구청. 그럼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쌍가로 2번의 감독 대상자. 임선정은 그 당시에 뭐였어요? 개공이. 이해 가요? 3번 감독상 명령의 유형. 자 1번을 보면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요청. 여기 보세요. 자 뭐 봐봐. 요거 등록된 도장이에요? 아니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해 줬잖아. 보고 요청. 맞습니다. 두 번째 2번 자료의 제출 써 있어요? 계약서 들고 월요일까지 용산구청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간 이유가 담당 공무원께서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계속 임선정의는 없는 거야. 올 때마다. 맨날 출타 중이래. 이상하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구청 공무원이라고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와도 돼? 네. 3번 보세요. 그래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기에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서 공무원께서 공무원 신분증 내보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자 넘겨서 쌍가로 4번. 그래서 쌍가로 4번에 감독상 명령이 필요한 경우 써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투기 등 자 거래 동향 파악 밑줄. 그래서 여러분은 국내 부동산이니까 다운계약서 쓰나 이해 가죠. 뭐 등등등등등 조사하려고 오는 거야. 근데 뭐 저는 렌트가 무슨 다운계약서가 있어. 이거 양도소득세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임대차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법 자 그거보다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쳐볼까요? 이법 위반 행위 확인 밑줄. 그리고 두째 줄 맨 끝에 행정처분 밑줄. 자, 저 좀 보세요. 자, 이제 다 얘기한 거 이게 농담이 아니고 다 수업이었어. 봐봐. 자, 아까 임선정이한테 물어봤던 게 뭐예요? 이거 등록된 인장이 아니요 물어봤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등록된 인장을 안 찍고 막도장을 찍었죠? 그러면 저는 업무 정지 받아요. 진짜로요. 이제 배워요. 잠시 후에 3교시에. 그러니까 등록된 인장인지 아닌지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법 위반 행위 확인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뭐가 내려져? 업무 정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행정처분. 그래서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그거야. 그런데 그때 자 하나 더 다 수업 내용이에요. 제가 용산구청 1시까지 들어갔어요. 자 수업 끝나고 2시까지인가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근데 제가 야 배째 아이씨 이것들이 오라가라 바빠 죽겠는데 하고 제가 안 가잖아요. 그럼 밑에 제재가 기다려요. 안 들어가면 제재가 기다린다고요. 거기 제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개공인 임선정의가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지금 자료 제출 요거 받은 거 맞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에 들어오세요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료 제출을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검사를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부, 방해, 기피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용산구청은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셋째 줄에 6개월 범위 내에서 뭘 내려요? 업무 정지 푹 쉬세요 하고 내린단 말이야. 근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굳이 못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들어갔죠 뭐.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배째 야 나 계약서 못 주니까 니들 맘대로 해. 그러면 6개월 범위 내에서 푹 쉬세요 하고 업무 정지 내려요. 이해 가죠? 이게 다 겪게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보다도 먼저 겪어봤으니까 이 조문을 보면 옛날에 제가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이해되죠? 안 외워도 될 만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걱정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붙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벌써 걱정을 하고 있어.
난 여러분 시험을 못 붙을까 봐 걱정이야. 자, 이건 붙고 하세요. 예. 자, 알겠어요. 상이 벌써 걱정을 하네. 자,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밑에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예요? 행정처. 여기다 이제 많은 시간, 1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